항상 이제 무슨 이제 질병이 음. 생기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제가 너무 웃어서 죄송한데 아니에요. 재밌는 게 보통 감독님들 모이면 너 요즘에 뭐 새로 발견한 영화 있어? 뭐 요즘 누구 소설 읽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건강검진이에요? 어디 병원이 좋다. 약간 이런 얘기.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영화 콘텐츠 공식 파트너사인 시네플레이와 한국영화감독조합이 현재 한국 영화계를 감독의 시선으로 조망하고 진단하고자 인터뷰 시리즈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남매의 여름밤 윤단비 감독님이십니다. 네. 네, 예, 저는 그 시네플레이 편집장 주성철이고요. 네, 저는 시네플레이 기자 성찬월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윤다미 감독님 모시고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여러 감독님들을 이미 만났고 또 만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의외로 이 영화 감독님들이 연극 영화과 출신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윤다미 감독님은 연극 영화과 출신이어서 네. 뭔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영화 감독을 꾸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원래 이제 그 문해창작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어, 근데 제가 고3 때, 고3 2학기 때 문해창작과를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너무 좀 늦은 거예요. 어떤 입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가구는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뭐 국민대 연극영화과가 이제 문해창작과 입시랑 비슷하다더라 해서 이제 연극영화과를 썼는데 그 가군만 합격을 해서 이제 다니게 됐고, 근데 다니면 원래도 영화를 좋아하긴 했지만 좀 나랑은 동떨어지는 세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니고 나니까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그 처음에는 그냥 그 암기식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오지아스지로 50ml 다다미샷 막 이렇게 뭐 시민케인, 뭐 로즈버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뭐지? 영화의 세계는 뭐지? 막 이러다가 그 감독님 이름을 생각이 안 나는데 블루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장자급 애네. 아니요 장자크베네 말고 그 배송. 아니요 그 그 크리스토프 키에슬롭스키. 키슬롭스키도 아니에요. 그 실험 영화인데 네. 실험 영화 그냥 볼래요? 계속 이제 파란색 화면만 나오고 오.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에이즈에 걸려서 죽기 한 1년 전쯤에 그 회고하듯이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영화가 뭐길래 죽기 전에 이렇게까지 앞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영화를 만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영화에 점점 이제 좀 매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살짝 옛날 생각이 나는 게 저는 반대로 이제 입시를 볼 때 영화 쪽 관련된 과를 쓰고 이제 다군 하나에 딱 문해창작과를 넣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영화 쪽에만 붙어서 이렇게 영화를 일을 하고 있다 보는데 갑자기 그게 딱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입시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감독님들도 영화과 출신 잘 없지만 이 영화 기자도 영화과 출신 잘 없거든요. 근데 또 영화과 또 출신. 얼떨결에 귀한 사람이 돼서 가끔 좀 이상하다 싶을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면 그래도 그 전에 어떤 작품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예전에 광주극장 얘기도 하셨었고 네네네. 혹시 광주극장에 대한 기억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원주 아카데미 극장도 뭐 철거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광주극장도 최근에 이제 버텨내고 존재하기라는 다큐멘터리도 나왔고 네네. 그 극장에 대한 얘기나 뭐 거기서 봤던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광주극장이 2층으로 영화관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그 예전에 검열하던 그 손사석 같은 네. 것도 다 남아 있고 되게 공간이 좀 특이한 곳인데 근데 이제 입장을 할 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됐지만 입장할 때 그 매표소가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극장에 계속 있으면 영화를 하루 종일 그냥 볼 수가 있고 일단 입장만 하면 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있었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영화가 이제 그 예술영화관이 그때 그 당시 지금도 뭐 많진 않지만 많이 없었는데 그 영화들을 어떤 이제 큐레이션해서 이제 상영을 해주는 영화들이 뭐 오지아스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차이밍량이나 그런 좀
아시아권의 이제 감독님들도 많이 이제 알게 됐고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아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뭔가 그 사업 영화는 이제 내 친구라고는 안 느껴졌는데 이런 영화들을 볼 때는 아 이 사람은 나를 잘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내 삶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하고 맞닿아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되게 좀 근데 그래도 내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는 좀 별개의 일이었는데 극장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예전에 인터뷰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오즈 야스세지로 감독 작품을 보고 굉장히 가깝게 느꼈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안녕하세요 봤을 때 네. 그 이제 애가 이렇게 뛰어들어와서 딱 다 이제 방문을 열고 다녀왔습니다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집에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그 풍경이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는데 그 풍경이랑 너무 이렇게 닮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상업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들은 거의 삭제되잖아요. 네. 없잖아요. 그런 여백의 순간들. 네. 근데 딱 보고서 아 진짜 좀 이런 것도 영화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저도 뭐 감독님보다 윗세이긴 네. 하지만 저희 때도 오즈의 영화를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한다기보다는 말하자면 이제 그냥 배운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 오즈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 주변 친구나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친구가 뭐 많지 않은데 친구랑은 영화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저희 세대도 포함해서 이렇게 저보다 어린 그 사람들이 오즈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면 오즈 영화에서 뭘 그렇게 좋아할까? 어떤 요소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너무 단정해요. 오즈 영화가 그 어떤 리듬감이라던가 그 숏이라던가 그 사이즈라던가 네. 그리고 이제 그 몽타주 시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의미 있는 것들을 담아낸다기보다 맥주병 이렇게 뭐 세 개라든지 뭔가 그런 그 되게 시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뭐 꼰대 같기도 한데 좀 요새 이제 관객들도 많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보지 하는 그런 이제 답답함이 막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탁 꽂혀서 좋아하게 되는 거는 사실 뭐 설명하기 힘들죠. 네네네.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시대의 아카이빙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오즈의 영화들이 거의 다 스튜디오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또 어떤 그러니까 뭐 부초 이야기나 부초 또 차이를 보면 그 다시 이제 영화를 만들 때는 그 전쟁이 끝나고 패전했을 때의 어떤 그 마을의 기류라던가 그 시대상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구로사와 아키라나 막 그런 어떤 좀 더 이제 시대성이나 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좀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면 너무 좋다 이런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로 아니,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심도 없어요. 심도 저희가 없어요. 다시 이제 감독님에 대한 얘기가 네, 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불꽃놀이라고 하는 네. 단편 이게 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작품인지.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연극영화과 예. 이제 학부 졸업 작품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다른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찍고 나서 알았죠. 남들과 비슷하게 하는 것도 힘들다. 남들처럼 하는 것도 힘들다. 이 영화처럼 보이는 것도 힘든 작업이었다. 근데 그때의 패착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야기가 이제 뭐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계속 이제 바뀌게 됐는데 좀 그런 길을 잃은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주인공을 꼭 남성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었어요. 괜히 여자로 하면 사람들이 이거 감독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왠지 막 그게 되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셨군요.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불꽃놀이 만들었을 때가 2014년이었는데 어떤 여성 주인공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머리에 없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이제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찍고 나서 좀 여파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어. 내가 좀 이 영화의 패착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던가 되게 그리고 '앞으로 영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또 그 이제 영화제를 몇 군데 가긴 네. 했지만 '아 영화가 공개된다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이거는 되게 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근데 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은 그 많은 감독님들이 이제 데뷔작을 만들 때 단편이건 장편이건 간에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많이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 그 주인공 속에 나를 투영시키고 좀 드러내는 거를 좀 즐기는 편인데 감독님은 왠지 그 여성 주인공을 쓰면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전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진짜 막 사람들이 뭔가 나에 대해서 '아 이런 사람이겠거니.'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두렵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근데 그 남매 여름밤 찍을 때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별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를 그때 배웠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계속 레이어를 쌓아 가지고 좀 약간 겉멋이 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점점 하고 싶었던 얘기랑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런 네네네네. 점들이. 외피를 계속 네. 쌓아 가지고. 이게 사실 아마 이제 영화를 하거나 뭔가 창작하시는 분들의 딜레마일 것 같긴 한데 뭔가 많은 분들이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라, 나에게서 시작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은 게 또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마냐 막 그런 걸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작품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르게 나와버리는 경우가 또 있다 보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또 네. 경험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네. 완전 네. 되게 다사다난하게 또 찍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되게 즐겨 쓰시네요.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작품에서 딱 남매의 여름밤을 이제 거의 이렇게 이름을 널리 알리셨잖아요. 제가 또 뭐 이렇게 약간 감독님 뵌다고 네, 해서 어우, 작은 감독님의 작품을 열혈 가져왔는데 혹시 팬이더라고요. 아마 예쁘죠? 아시겠지만 네 어. 이게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네.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담아놓은 네네네. 어떤 그런 네네. 뭐라 그러죠? 디오라마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거 영화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또 정보를 찾다가 이런 걸 또 준다는 얘기에 또 후다닥 영화관 또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저도 물론 제가 이제 극중 동주죠. 네. 동주처럼 어떤 순진하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남매였고 이제 집에 할머니가 계셨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그 따뜻한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이 작품 어떻게 이제 만들게 되셨는지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셨는지를 좀 이렇게 같이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영화 찍을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도 좀 "너무 작은 얘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영화가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가지고 또 중간에 그 할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끼리 뭔가 문제가 벌어지는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기도 네. 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지나고 쪼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시나리오를 보니까 이게 너무 내가 원래 시작했던 네. 이야기와 다르고 또 동떨어지게 되는. 그리고 그럼 굳이 다시 영화를 찍을 의미가 있을까? 뭐 다시 그 불꽃놀이 때의 어떤 패착을 네.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 영화를 진짜 왜 시작을 했을까?' 근데 지나고 나면 결국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군가를 떠나 보냈을 때의 어쩔 수 없이 갖는 죄책감에 대해서. 근데 그게 뭐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그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래도 괜찮다. 네. 그래도 뭐 모두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 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되게 이 영화를 인천에 네. 이제 2층 집에서 네. 찍었는데 진짜 그 우리끼리만 아는 스태프도 한 10명이 안 됐거든요. 배우 포함하면 한 15명 정도가 이제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집 아직도 있더라고요. 네. 그쵸. 팬분들이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집에.
그 살고 계시니까 있어야죠. 주인분들이 살고 계시니까. 조용히 가세요. 이렇게 조용히 마음에 담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15명만 계속 아는 네. 영화가 되면 어떻게 하지? 그게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뭐 영화제든 어디든 관객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진짜 좀 희미한 빛을 따라가는 느낌으로 영화를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 남매 여름밤 이전에 네. 그 이른바 충무로에서 네. 그 현장 경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약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아니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물어보면 저희가 묻겠습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은 테라덱이 나와서 그 모니터에 이렇게 네. 수신기가 달려 있으면 네. 그 막 라인을 연결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저 때는 그 라인 다 이거- 아시죠? 연극영화 아시죠? 근데 제가 그 좀 느려요. 그러니까 연출부 생활, 그러니까 연출부 막내부터 하면 사실 그 라인부터 연결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네. 그 능숙하게 못할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맞아요. 릴선도 잘 못 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연출부 생활을 하고 싶은데 했다가는 진짜 민폐일 것 민폐에다가 같은. 또 너무 이제 욕을 많이 먹겠다. 그래서 데이터 매니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현장에는 어떻게든 네, 가고 경험은 싶은데 해보고 싶은. 계속 이제 쌓아가고 싶은데 내가 연출부로 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데이터 매니저로 한 3, 4년? 그 길게 하셨네요. 네네. 그럼 혹시 첫 작품이 어떤 작품이죠? 첫 작품 남쪽으로 튀어있어요. 아, 저기 그래서 그 섬에서 임순례 임순례 감독님. 네네. 약간 첫 작품부터 좀 약간 힘들었어요. 느낌. 그 그것도 작품에 네, 재밌는 이야기가 네. 많이 배웠고 그때 그 참여하신 작품 그 리스트라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남쪽으로 남쪽으로 튀어 했었고 감기 김성수 감기, 감독님 네. 김성수 감독 감독이요. 했었고 그 뒤부터는 드라마가 돈을 좀 더 줘서 드라마를 좀 잠깐 하다가 그렇구나. 학비를 벌어서 이제 맞아요. 그래도 임순례, 김성수에게 거장들과 이렇게 또 작업을 하셨네. 대랑분들과 함께. 근데 이제 그렇게 작업하실 때 뭔가 좀 내가 다른 연출부나 그 이게 스태프들에 비해서 좀 느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셔서 네, 예, 그래서 좀 연출부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데이터 매니저를 하니까 그 현장에 있다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좋은데 그래도 좀 왜 이방인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죠. 처음부터 같이 네. 안 그럴 수 들어가는 게 있겠네요. 아니라 데이터를 딱 이제 현장에서만 관리하는 하시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좀 브릿지 네. 같은 역할이니까 그래서 데이터 매니저를 이제 오래 할 순 없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조금 힘들거나 하면 네. 그냥 뭐 그만둘까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시진 또 않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되게 좀 극단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드워드 양 감독님이나 뭐 이런 네. 이런 분들처럼 하나 그리고 둘 같은 영화를 찍으면 진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어.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깃발을 꽂는 네. 마음으로 나는 뭐 마스터피스 하나만 찍으면 그냥 음. 내일 죽어도 돼 이런 마음이었지 그 다른 선택지 이거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 야망 같은 걸로 좀 모르겠어요. 네, 정말 그 연출부 얘기 이런 것도 들으면은 저도 사실 이제 저는 졸업할 때쯤에 이제 이렇게 기자나 어떤 글 쓰는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래도 온 게 사람 마음이 한 번쯤은 더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연출부를 고민하다가 안 했던 게 제가 그때 면허가 없었거든요. 맞아. 근데 연출부분들 대부분 면허가 있고 뭐 그래. 이제 뭐 누굴 픽업을 한다든가 맞아, 뭐 맞아. 식사를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도전을 안 해봤던 그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뭔가 릴선과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그때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 스크립터로 이제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그 이경미 감독님 예. 인터뷰에서도 네. 그 박대리 사건 있잖아요. 박대리 사건이요? 그 뭐 배터리 갖고 와 이랬는데 아, 감독님이 박대리 박대리분 찾으십니다. 뭐 이 사건 거의 저도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베이스였어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조금 이렇게 전전하다가 이제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데뷔자 얘기하시면서 뭔가 이게 좀 너무 작은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감독님 인터뷰나 뭐 좋아하는 명단들을 들어보면 이제 제가 감독님 뵙기 전에는 되게 궁금했던 이유가 이 사람이
그 좋아하는 영화들 리스트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남매 여름밤을 보고. 근데 이제 하시는 그 얘기하시는 명단이 오즈 야스리죠. 에드워드 양, 호우샤오시에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런 영화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의 그 데뷔작은 정말 사실 되게 지금 오늘 편안하게 얘기는 하시지만 와 진짜 힘드셨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정말. 예. 그 어쨌든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쵸. 제가 뭐 오즈를 좋아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얘기인가에 대한 그 믿음은 그렇죠. 뭐 갖고 있지는 않았고 예. 그리고 이게 진짜 저 역시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런 영화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요가 또 있었죠. 네, 2만 관객을 돌파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거의 3만에 코앞에서 약간 이렇게 아쉽게 됐지만 분명히 이게 저도 느낀 것처럼 이런 따뜻한 영화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감독님께서 또 들려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남의 여름밤 되게 좀 차가운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죽으면 다 사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왠지 죽을 것 같잖아요. 네, 돌아가실 그렇죠. 것 같잖아요. 사실 할아버지가 등장할 때부터 약간 예, 너무 하는 너무 느낌이 힘이 좀 없으시죠. 있죠. 그냥 언제 돌아가실까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이별이 예견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막 굳이 이렇게 뭐 숨기지도 않고 금방 네, 이제 그냥 되게 드러내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손쉬운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하는 것 과정들이 영화가 좀 차갑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 좀 너무 따뜻하게 만드는 게 좀 가공된 네.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덤덤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덤덤함이 있어서도 음. 어떤 그 뭔가 말씀하신 차가움과 따뜻함 그 사이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핵심 공간이 이제 집이고 거의 그 집에서 이제 이 사건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 집은 딱 어떻게 찾으셨어요? 음. 2층 집? 근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양옥집을 생각을 하긴 그쵸. 했어요. 네. 그때 그 유행했던 그 가옥 구조들, 불란서 주택 가옥의 어떤 형태를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광주에서도 계속 이런 주택에 네. 살았고 지금도 이상하게 아파트 입성을 못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 처음에 이제 그 소규모 스텝이었지만 스텝들하고 이제 작업을 하면서 스텝들한테 이제 뭐 이런 집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좀 서칭을 해달라 이래서 이제 리스트를 받았는데 그 좀 이제 스텝들이 이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네. 아니었어요. 근데 그 초가집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너무 이런 집이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뭐 네. 좀 근대적인 어떤 공간이 남아있는 네. 이제 거리들 이런 네. 데를 좀 찾아서 이제 돌아다니셨군요. 돌아다니고 좀 무작정 이제 가서 사실 이제 내부 사진도 제대로 못 보고 막 무작정 가기도 하고 뭐 어떤 영화가 뭐 이 근처에서 찍었다더라 하면은 하면 막 이제 가보고. 막 가보고 그런 식으로 좀 하다가 이제 인천영상위원회 이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을 찾게 됐고 원래 생각하는 구조는 좀 비슷하긴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레이어가 많은 집이었어서 이제 집을 섭외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다시 수정해서 찍었어요. 그 원래 사시던 분하고는 뭐 원만하게 잘. 네. 그 2주간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뭐 촬영하시는 네, 동안. 뭐 대여 비용도 드리고 뭐 했지만 그러니까 온전히 2주를 비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뭐 같이 같이 뭐 이렇게 촬영을 맞춰가면서 촬영. 어떻게 맞춰가지고 시간을 네 맞춰가면서. 시간 맞춰가면서 그래서 촬영을 뭐 했었어요. 그 내부의 소품 이런 것들 다 거의 다 원래 그 집에 있던. 그 이제 배치를 좀 바꾼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원래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집에 저는 그 텔레비전이 있는 게 너무 다 TV만 볼 것 같은 거예요. 영화에서. 그래서 TV를 빼고 소파도 이제 좀 배치를 바꾸고 오브제도
옥주 방 빼고는 원래 있는 것들을 좀 살려서 이제 촬영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 집을 빌려주신 분께 저희 관객으로서라도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이제 단편과 달리 네. 이번 그 장편 데뷔작인 남매 여름밤에서는 이제 옥주라고 하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감독의 다른 그 모습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주인공을 이렇게 좀 내세울 수 있었던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제 진짜 좀 알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완전 자전적인 이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인물 내가 진짜 약간 제가 빨간 머리 애니나 이런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 그런 좀 사랑스럽고 그냥 음, 막 그 사춘기 때 네. 어떤 감성을 다룬 이제 갖고 있는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음,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통과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했었어요. 막 어떤 뭐 이제는 꼭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야 돼 이런 마음보다는 안 해봤던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못 해봤던 이제 네, 네, 네. 그 배우분들하고의 그 소통이나 이런 것들도 네. 뭐 잘 이루어졌나요? 좀 다 달랐는데 이제 옥주 역에 이제 최종원 네. 배우가 그때 고3이었고 그리고 동주 네, 역에 이제 박승준 승준이. 배우가 10살이었나 9살이었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현장에서 저를 이제 뭐 누나 이모 막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2층에서 옥주랑 동주랑 싸우는 네. 씬 찍고 나서 제가 그 책가방 그 세트를 네. 이제 이 촬영 끝나면 너 주겠다 이랬더니 감사합니다 감독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감독님 소리 들었고 그러니까 그 디렉팅 할 때는 좀 달랐던 거는 그 배우들이 현장에 계속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막 특히나 아역 배우들인데 뭐 감정적으로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생각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너무 취약할 것 같은 네. 거예요. 나중에도 어떤 계속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동주 역의 승준 배우한테는 그냥 나무 기둥을 꽉 잡고 네가 안 네.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가방을 절대 안 뺏겼으면 좋겠어. 뭐 그냥 행동 너는 위주로. 행동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옥주 역의 정은 배우한테는 그냥 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때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감정이었고 이게 좀 어떤 영화를 만들기까지의 어떤 그 동력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르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상하게 참 그 동주 이제 승준 배우는 되게 전 나중에 계속 찾다 보니까 이제 무대 인사하고 이런 거 봤더니 이제 승준이란 이름이 오히려 더 제 마음속에 되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거 영화를 다시 기억을 하다 보니까 근데 캐릭터 이름은 생각 안 나고 자꾸 승준이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주라는 이름이 너무 생각이 안 나고 진짜 너무 귀여웠던 아이여서. 옥주는 진짜 네. 이름을 고심해서 지었거든요. 근데 동주는 그냥 뭐 첫째는 옥주니까 둘째는 동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무심하게 지어가지고 아마 좀 그럴 수도 있겠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데뷔의 순간이라고 하는 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실 그때 책 제목 짓는 거 가지고도 굉장히 그 감독 조합하고 출판사랑 되게 의견이 많이 오갔어요. 그러다가 데뷔의 순간이 딱 됐는데 사실 그 감독님의 스토리야말로 데뷔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 네이밍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단편을 만드셨을 때는 사실 나를 좀 드러내기보다 되게 좀 숨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는데 장편을 만들면서는 좀 나를 드러내도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자체가 이런 게 진짜 데뷔의 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딱 맞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진짜. 지금은 테라덱이지만 네. 연출부를 못했던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일선이 감기 그렇게 어려웠던 왜 몇 명을 거치고 나면 항상 이렇게 팔자가 돼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그런 물체였기 때문에 항상 네, 그럼 그 2주간의 이제 시간이 끝나고 딱 나의 그 첫 데뷔작 마지막 크랭크업 하던 그때 느낌이 또 어떠셨을까 좀 궁금하네요. 제가 아까 다음 작품에서는 꼭 해보고 싶은 게 스텝
스태프들 배우들이랑 단체 사진을 찍어보고 못 싶은 거예요. 찍어보셨군요. 안 찍으신 그걸 거예요? 못 찍었어요. 단 한 너무 번도. 아쉽죠. 뭐 뭐 단전 찍기를 때도 거부하는 못 이런 건 찍고. 아니고요? 아니요 그런 네. 건 아니었는데 항상 촉박하게 끝나거나 제가 너무 긴장도가 이제 너무 높은 상태에서 끝나다 보니까 뭐 마지막에 이제 뭐 간단한 씬 뭐 네. 이것만 찍고 끝나자 이런 네. 느낌이 아니라 아직도 조금 미안한 것 그 영화를 거의 순차적으로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엔딩 씬을 마지막 날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씬인데 네. 감정 씬인데 그걸 차라리 중간에 찍었으면 좀 이게 음. 만약에 오늘 좀 음. 촬영이 안 되더라도 다음 회차 때 찍으면 되니까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스태프들이나 다 이제 어떤 정훈이의 연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좀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훈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괜찮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간에 하든 끝에 하든 부담감은 동일했을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딱 옥주가 이제 우는 장면을 찍고 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을 찍었을 때 마음이 이제 너무 가라앉는 거예요. 네. 이제 막 다 이제 끝났어. 끝났다, 막 이게 이런 아니라 느낌이 좀. 아니라 되게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짐 정리하고 되게 좀 그 이렇게 제가 엊그제 친구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네. 그 친구 이제 딱 나가고 빈 결혼식장을 네. 볼 때 되게 좀 허전했거든요. 허전한. 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되게 허전하고 이게 막 뭔가 막 기쁘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혹시 그때 감독님도 그 옥주가 울 때 현장에서 좀 우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장례식장 때는 오히려 네.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옥주 울 때는 그냥 이제 끝났다. 좀 이제 퇴근을 앞둔 직장인의 마음으로. 왜 그 미스 옹당무에서 이제 양미숙이 울 어. 때 이경미 감독님도 현장에서 엉엉 부둥켜 어. 알고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울었어. 그 2층에서 동주 옥주 싸울 때 울었다. 맞아. 그 장면 그 장면도 진짜 명장면이죠. 그 옥주가 울 때는 그냥 좀 마음은 아팠지만 음. 울진 않았어요. 마지막에 마음은 그 장면. 아프지만 이제 타이머를 보는 거예요. 네. 그 마지막 장면 또 갈무리를 잘해야 되니까 어. 감독으로서 또 네. 어느 정도는 이게 또 너무 몰입하기 어려운 게 있죠. 너무 좀 항상 그러니까 저는 현장을 즐기는 감독님들이 되게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첫 회차는 또 첫 회차의 고충이 있고 또 중간에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있는데 또 뭔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또 끝에서는 또 뭐 마무리를 잘 맞아요. 지어야 되는데 이거 뭐 마무리하면 또 후반 있고 맞아, 또 맞아. 개봉까지 또 있고 네. 이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제 다음에 꼭 단체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그 보도 자료를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와, 데뷔작에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지 못했다는 얘기, 아쉬움 이런 게 너무 재밌긴 하네요. 진짜. 뭐, 남는 건 항상 사진이기 때문에 물론 영화는 남지만 그리고 작업 과정에서는 사진 같은 게 좀 많이 남긴 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이제 스텝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 스틸 네. 기사님도 안 안 계셨거든요. 계셨구나. 그러니까 거의 연결 사진들만 네. 있고 막 그 현장 사진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음. 되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래도 몇 안 되는 사진들이어도 보면은 되게 새록새록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현장에서 매일매일 어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감독으로서 되게 불안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계속 그 고비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 마무리가 된 거네요. 그 뭐 중간에 뭐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특별한 사건 사고가 뭐 근데 그 영화 현장에서 네. 사건이 없었던 적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네. 뭐가 다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네, 원래 뭐가 잘 풀리면 불안한 곳이 또 잘 그러다 풀- 보니까 이상한 뭔가 놓고 가는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그 어쨌든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왜냐면 남의 여름밤만 하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어떤 이 사람의 글을 보고서 함께 참여를 해준 거니까 내가 이 세계를 좀 잘 구현을 하고 싶다, 마무리를 하고 싶다 어찌 됐든 그런 좀 책임감으로 이제 막 진짜 울면서 이제 거의 했죠. 뭔가 좀 현장에서 그 당시에 잘 안 풀리거나 진짜 좀 남에게 얘기하기 힘든 어떤 고민 같은 게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어떻게 좀 돌파를 하셨나요? 좀
어떤 나만의 어떤 방법이 있다라던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거를 나 혼자 꽁꽁 싸매는 게 아니라 좀 공유를 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맞아. 뭐가 안 풀리면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기보다 저 혼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왜 아무 얘기 안 하고 이제 혼자 있지? 막 이런 그 간극이 네.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속 시원하게 그냥 터놓고 얘기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구나. 왜냐면 다 같은 마음이니까 이 영화가 잘 되길 바라는 되길 거죠. 바라는 마음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게 안 되고 있고 어떤 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진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의지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의지 진짜 많이 했죠. 많은 사람들한테 했는데 그 남매 여름밤 찍을 때는 촬영 감독님한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둘 다 너무 네. 리어카를 앞뒤로 끌고 가는 느낌인 거예요. 막 다른 분들이 이제 리어카에 타 있거나 뭐 옆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 둘이 막 오르막길을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수레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잘 이렇게 잘 하고 풀리군요.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막 표정이 뭐 어둡고 하면 저 오빠도 힘들구나 막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 네. 왜냐면은 저도 운전을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늘었는데 네. 그때는 잘 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장비도 어떤 이런 한계에서 영화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알렉사 네. 카메라를 빌리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미니를 빌리려고 했어요. 근데 미니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알렉사 그냥 클래식을 빌렸고 근데 그게 이제 카메라 무거우니까 뭐 꼭 그래서라기보다 카메라 무거우니까 픽셀샷을 많이 찍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형식이 정해진 것도 있는데 그때 표정 생각나요. 그 장비 렌탈샵 하는 그 분이 저희 학교 선배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돈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되게 저렴하게 빌려주셨는데 네. 차도 이제 파란색 스파크 렌트한 거를 이제 끌고 갔어요. 파란색을 또 그리고 주차도 막 못해가지고 막 뭐 선배님 뒤 좀 봐주세요 하면서 한 다음에 트렁크에 막 그걸 싣고 네. 있으니까 얼마나 얘가 가서 뭘 찍으려고 지금 그 스타렉스도 아니고 그 스파크에다 싣고 스파크를 약간 스타렉스가 약간 국룰이긴 해서 그래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러면서 근데 그 장비샵에서는 그 알렉사 카메라를 원래 처분하려고 했다가 남매 여름밤 찍은 거니까 전 이렇게 계속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되게 어떤 빚을 많이 여러 사람들한테 빚을 많이 지고 찍은 이제 영화였어요. 이제 그 남매 여름밤이 이제 개봉하고 굉장히 그 뭐 비평적으로도 그렇고 뭐 관객 반응도 그렇고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고 감독님도 막 여기저기 엄청 많이 불려 다니시고 막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두 번째 작품을 준비하고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남매 여름밤을 딱 보고 있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러니까 또 가장 최근에 또 언제 보셨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남매 여름밤 보면 좀 애틋한 게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뭐 이 영화에 당연히 이제 어떤 흠도 있고 뭐 약점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막 다양하게 있겠지만 진짜 자식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 뭐 사주도 받고 막 이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삶을 가는 거고 얘가 뭐 여기도 갔네 뭐 이런 마음인 거지. 좀 진짜 어떤 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여기까지고 그 뒤부터 이제 좀 자기가 간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또 뭐요? 최근에 보신 적이 최근에 최근에 그 추석 때 추석 때요? 너무 최근이죠. 혹시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보신 건가요? 추석 명절 때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너무 싶어서 어렵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네. 가족분들이 이제 보자고 아니 뭐 감독님이 강제적으로 보자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보자고 하지 않았고 이제 친척이 이제 뭐 남의 오빠 보자 이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진짜 좀 죽을 맛으로 이제 봤던. 근데 너무 뭔가 상상하기엔 되게 따뜻한 광경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고. 그렇게 누군가가 오. 이제 그 명절에 모였을 때 네. 우리 그 뭐 담비 남매 여름밤 보자라고 하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앉아서? 끝까지 보긴 하죠. 근데 뭐 이게 피할 수는 없잖아 사실. 보통은 슬쩍 야. 뭐 나오던가. 왜냐면은 자꾸 집중을 안 하려고 해요. 집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어야 이제 집중을 끝까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질문을 드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문득 혼자 한번 볼까라고 생각해서 혼자 보는 그런 걸 질문 드렸는데 명절 때 누군가가 보자고 해서 봤다고 하시니까 약간 힘드네요. 굉장히 좋지만 힘든 그런 환경인 거죠. 네. 좀 시간 지나서 보니까 새로운 것도 보이고 음. 맞아 저랬었지 하는 것도 보이고 혹시 그런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동주가 이제 뭐 그 네. 원래 그 부엌에 들어갈 때 네. 거기를 되게 밟기 싫어했어요. 그 승준 배우가. 어.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이 집을 이제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하는 것 것 같으니까 같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막 깡총깡총 하면서 이렇게 좀 뛰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막 기억들이 이제 떠오르기도 하고 뭐 네. 비빔국수 만들어 먹는 씬이나 이런 거 할 그 때도 장면도 그렇죠. 맞아 막 왜냐면 그 집에 처음 갔을 때 그 텃밭에 이제 네. 고추랑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씬을 좀 추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었지 막 이런 생각들 막 또 하고 이제 너무 별거 아닌 이야기들인데 아니.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네. 씬을 찍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방에서 센베를 드시고 계세요. 근데 그 센베가 저희 사운드 기사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사와놨다가 이제 소품으로 쓰게 된 거예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죠 그거.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좀 자질구레한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도. 아니 진짜 그 남의 여름밤 보고 그런 거가 좀 꽂히긴 하더라고. 막 샌베 먹는 장면이나 이런 거에. 왜 평소에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팔긴 하잖아요. 근데 그 선뜻 사진 않는데 맞아요. 사게 되더라고요. 사게 되면 또 멈출 수 없게 멈출 수 되는. 없죠. 간식 사러 가면 항상 그 사운드 기사님이 자기는 센베를 드시고 싶으시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감독님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그 감독님 어떤 데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감독 조합과 이 인터뷰를 꾸리게 된 가장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예전부터 영화의 위기다라는 얘기는 사실 언제나 있어 왔잖아요. 그 언제나 있어 왔던 이 영화의 위기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은 진짜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지금이 진짜 위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좀 체감하시고 또 어떤 그 감독님들이 어떤 방법들을 좀 모색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뭔가 지금 그 극장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윤다미 감독님도 관객의 한 명으로서 뭔가 그 영화관을 찾는 횟수가 좀 줄거나 좀 이런 것들을 느끼시나요? 많이 저도 스스로 많이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악순환인 것 같은 게 영화가 없으니까 이제 또 안 가게 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그냥 어떤 원래는 이제 뭐 명절이나 네. 아니면은 뭐 꼭 이제 그냥 연례 행사처럼 행사처럼.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계속 저부터 해서도 이 의식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OTT 몇 개 이렇게 구독하시나요? 저 OTT 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이요? 그러니까 그 아시죠? 뭐 책임지고 계시군요. 네. 가족들 가장. 그걸 책임지고 이게 가족들의 약간 OTT를 영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겪고 있는 일이죠. 너가 이 일을 하니까 약간 너가 책임져라. 약간 이런 게 되는 게 있어서. 가정 막 이렇게 네. 나눠서 관리하고 그래서 오, 거의 다 하고 있는 하긴 것 뭐, 같아요. 예. 다 대여섯 개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또 컨텐츠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만 한다던가 뭐 몇 개만 한다던가 하는 게 사실 좀 더 힘든 그런 거죠. 저희처럼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면 이제 저 사람은 OTT 뭘 구독할까? 음흠. 이게 되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업계 계신 분들은. 네. 그리고 선뜻 뭘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좀 힘들긴 하죠. 저는 뭐 티빙은 안 봐요라고 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T는 안 본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뭐 저는 N 뭐 이런 식으로 왜 땡땡은 왜 봐요?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맞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영화 외에 또 다른 무언가에서 좀 즐거움을 얻으시는지 영화 외적으로 이렇게 좀 즐거움을 찾는 부분이 어딜까? 저는 일단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키우면서 얻는 그 행복감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화 찍을 때 고립되기가 진짜 네. 쉽잖아요. 그러니까 글 쓸 때도 네. 그렇고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은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하려고 해요. 어, 좋네요. 만약 예. 사무실이 없거나 하면은 그냥 진짜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뭐 통화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30분 이상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이게 취미인가요? 30분 이상 얘기. 그거 근데 되게 좋은 것 너무 같아요. 신선한데요, 진짜.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좀 몸을 최대한 움직이자 뭐 이게 네. 좀 근데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침체 안 되게 하려고. 네. 혹시 그 통화의 대상은 뭐? 거의 근데 이게 또 다시 감독님들이에요. 좀 연결돼요 다시.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방송을 보신 네. 누군가는 쟤 또 전화 약간 이렇게 잘 느끼실 쓰고 분도. 계신가요? 네. 이러면서 이제 신세한탄하고 이제 보통 30분 딱 얘기 나올 때 산책하시는구나 했는데 통화가 좀 되게 새로운 것 같긴 해요. 그 약간 예. 딱 얘기를 듣는데 왜 그 생각을 못 해봤지?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 혼자 있으면은 이게 근데 또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너무 사람이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계속 다운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의식적으로라도 좀 타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막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 어떤 거기에 매몰돼야 된다던가 하는 생각을 좀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거기에만 딱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줘야 사실 좀 잘 순환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뭔가 취미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잘 이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일처럼 느껴져요. 그게. 그런 게 좀 있죠. 그 친하신 다른 감독님도 거의 좀 그러신 편인가요? 다른 감독님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같이 성향도 뭐 해보자고 비슷하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 안 계죠. 대부분 다 그렇군요, 감독님들이 집에서. 그러니까 다들 점조직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 의식적으로 무조건 좀 그래도 얘기를 하자 이런 네. 식으로 뭉치는 것 같아요. 비슷 거의 취미 건강한 감독님들을 못 봤어요. 제 주변에서 근데 되게 감동 있는 얘기인데 사실 약간 저도 뜨끔해서 예, 뭐 저도 모르게 자세를 좀 바로잡게 됐는데 이게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건강을 물어보면 항상 특별히 건강에 안 좋은 어떤 감독님이 특별히 건강에 안 좋은 뭐 그냥 뭐 신체적인 것도 음. 있죠. 항상 이제 무슨 이제 질병이 음. 생기고 건강 검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뭐 근데 이제 감독님들끼리 모여서 가끔 이제 분기별로는 그래도 여행을 가거든요. 오. 근교라도 네. 그런 좀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약간 제가 너무 웃어서 죄송한데 아니에요. 재밌는 게 보통 감독님들 모이면 너 요즘에 뭐 새로 발견한 영화 있어? 뭐 요즘 누구 소설 읽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아니에요. 어디 병원이 좋다. 약간 이런 얘기. 그런 거 괜찮네요. 아니, 뭐 그게 이제 요즘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또 어. 방법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하죠. 영화는 이제 같이 디폴트 값으로 많이 보고 그렇죠.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좀 짧게 해요. 네, 취향을 이루 서로 지켜주려는 서로의 평가를 지켜주려는 그런 그게 마음이 있는 거죠 또. 그럼 혹시 그 올해 그 보신 네. 베스트 영화 혹은 뭐 베스트 시리즈 뭐 이런 게 어. 있으시다면 근데 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이 영화가 마스터피스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최고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너무 좋아 이렇다기보다 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은퇴를 번복하고 이제 이 맞아요. 만들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은 게 느껴지는 꼭 거예요. 눌러 담은 진짜 느낌이죠. 고봉밥을 예, 이렇게 예, 막. 예. 막 빨리 이 이야기를 전해줘야 네. 돼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근데 그 블루 봤을 때처럼 그런 네.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퇴를 번복하고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영화를 만들어야 됐던 것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굉장히 사실 좀 뭐 저도 사실 뭐 재밌게 봤다라든가 엄청 걸작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좀 아름다운 영화죠. 맞아, 되게 맞아. 어떤 풍경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가 너무 많이 녹아 있어서 약간 어떤 지브리 세대들에게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자체를 극장에서 본다는 게 저는 굉장히 저 자신한테는 좀 되게 신선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지브리 작품을 극장에서 본 적이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나오고 나서 본 편인데 이제 그 작품을 극장에서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지만 2000년대로 간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에게. 영화가 내러티브가 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고민하면서 진짜, 보게 네, 되는. 꿈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약간 이런 게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확실히 이제 감독님이 좋아하는 감독들의 명단의 어떤 연령대가 굉장히 높네요. 에드워드 들어보니 양, 또 예, 미야자키 하야오, 어르신 약간 호우샤오시엔 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니요, 높다. 아니요. 그 뭐 패출트나 하모치 류스케나 뭐 다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제 좀 존경한다라는 네, 어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반열이. 최근에 그 호우샤오시엔 감독님이 이제 네. 그 알츠하이머로 이제 차기작 준비를 접었다. 뭐 이런 네. 소식 들으셨을 때 되게 기분이 그때 그러셨겠어요. 밀레니엄 만보를 다시 봤거든요. 그 소식을 접하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아닌데 밀레니엄 만보가 네. 근데 그 터널 같은 데를 딱 지나면서 음. 서기가 이렇게 네, 돌아보면서 맞아요. 네. 저는 거의 좀 아름다운 오프닝 영화의 아름다운 맞아. 오프닝 중 하나를 네, 꼽으라면 맞아, 밀레니엄 맞아. 만보가 딱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호우샤오신 감독님을 좋아하는 것도 처음에는 그 어린 시절이나 역사적인 이야기를 막 끌고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시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계속 네. 주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좀 그런 그 나의 어떤 충족이 이건 충족이 됐으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네. 싶다가 있었는데 밀레니엄 만보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동시대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궤적을 같이 따라가진 않았지만 그때 어떤 충격이 있었어서 딱 그 소식 듣고 밀레니엄 만보가 떠오르더라고요. 막 원래는 뭐 동료항사나 막 이런 영화들을 네. 더 좋아하긴 했었는데 그때 딱 그거를 그래서-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봤었어요. 그러네요. 딱 하긴 나도 이제 감독님처럼 이제 본 건 아니지만 딱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약간 떠오르는 몇몇 영화 중에 하나가 확실히 밀레니엄 안보였던 것 같아요. 그분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지금 굉장히 건강하시대요. 예, 건강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 네. 뭐 예전과는 좀 다르시긴 하지만 건강에 잘 지내시고 매일 산책도 하시고 한데 이제 그 무슨 영화제에서 그 모더레이터 분이 뭐 호우샤오신 감독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지금 호우샤오신 감독님이 뭐 치매에 걸렸고 뭐 그 작품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너무 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는 그냥 마치 생이 끝난 맞아, 것처럼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이제 너무 이제 말하자면 좀 약간 화가 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사모님이 지금 남편이 성명서를 그런 상태는 발표하고. 아니다라는 식의 성명서를 또 내기도 하셨죠. 근데 그 성명서도 너무 다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진짜 그 걱정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네. 배려와 네. 이것도 어떤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뭐 지금 일상생활에서 뭐 전혀 뭐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 속에서 막 터널을 지나가거나 뭐 어디 다리를 건너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진짜 미치거든요. 너무 막 그 진입하는 네. 느낌 있잖아요. 근데 호우샤오시엔 감독님 영화들은 항상 좀 거의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뭐 연연풍진도 그 기차 터널 딱 지나가고 남국재견도 남국재견도 막 난리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더 이렇게 올라오려다가 살짝 그러신 느낌이죠. 네. 그런 장면들이 있죠. 네. 그럼 대만 가보셨나요? 대만 안 가봤어요. 영화로만 봤어요. 영화로만. 언젠가 대만을 처음 가신다고 하면 이제 딱 갈 곳들이 정해져 있네요. 네. 근데 그냥 뭐 꼭 영화 속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 풍경을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비정성 씨가 4K 리마스터링이 돼서 대만에선 상영을 했는데 한국에 언제 들어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너무 그 식탁의 영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최근 한 몇 년간 그 중요한 화두라고 한다면은 이름 한국 영화계에서 그 여성 감독의 약진 뭐 이런 표현들을 되게 일상적으로 언론에서 썼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 대부분 이제 독립 장편으로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 그 이른바 그 상업 영화 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어떤 모습을 조금 꿈꾸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뭔가 그 감독님이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 그 독립영화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고집을 네.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어쨌든 예산이 큰?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상업영화들, 네. 어떤 그런 영화들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레타 거윅이나 이제 클로이 자오나 네. 그런 행보들이 되게 응원하기도 했고, 그렇죠. 또 감독님들 중에서도 이제 뭐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어떤 감독님이 이걸 준비하고 있다더라 하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빨리 이제 보고 싶다. 음. 근데 요새 영화 산업이 좀 이렇게 좀 침체되기도 했고 예산도 이제 계속 줄고 이러니까 또 이 독립영화 감독들이 여자 감독들이 이렇게 나오는 시점이랑 그 다음에 상업영화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좀 약간 이렇게 뭐 쉬운 어떤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지연되고 있다는 네, 느낌이 맞아. 있죠. 지연되는 네. 느낌이어서 뭐 제가 뭘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저도 너무 좀 기대하고 있고 막 이게 어떤 흐름을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감독님도 약간 체감하는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요즘에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그러니까 상업 영화를 준비하는 감독님들 얘기를 들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뭐 그 이제 OTT가 막 이제 나왔을 때 그때는 못 들어가면 바보라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한때. 들어가야 된다고. 네. 네. 맞아, 거의 맞아. 막 물반 고기반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은 계속 다 어렵다 막 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뭐 제작비가 이제 뭐 반으로 줄었다 네. 뭐 이거 준비하다가 지금 엎어졌다 막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들려오니까 저도 그 체감이 확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은 이렇게 모이시면 그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시겠네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또 건강 얘기도 많이 듣고. 다시 건강으로. 확실히 문화 콘텐츠 쪽이 좀 줄고 있다는 느낌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네,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인 것 같은 게 관객이 없으니까 예산은 줄고 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려는 시도가 확실히 줄고 줄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영화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근데 그 선택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봤던 건데 네네. 하면서 또 이제 또 외면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좀 어느 한 고리만 딱 끊어지면은 이게 그래도 저는 사람들이 여전히 좋은 영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일반 관객들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이 분분하죠. 어디는 이제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극장에 이제 티켓값이 올라가서 어렵다라는 분위기도 있고 반대로 어떤 데는 또 여전히 잘 되는 영화는 잘 되는데 결국에는 만드는 작품의 문제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참 어려운 문제 맞아요. 같아요. 네, 어느 쪽이라고 딱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다기보다 뭔가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때 이제 쌓여왔던 어떤 뭐랄까 전조들이 이제 한 번에 딱 응축돼 버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또 만드는 사람 한편에 이제 관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티켓값 되게 비싸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또 근데 이제 영화를 이제 좋은 영화를 그렇죠.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상충되는 것 같아요, 같이. 사실은 또 지금 어쨌든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른 거에 대비하면 영화는 여전히 그래도 사실 뭐 그렇게 값비싼 문화생활은 아니다라는 것도 또 맞는 얘기여서 참 이게 관객이자 저희도 네, 기자이자 어떤 근데- 영화인으로서 참 근데 어려운 생각해보면 문제. 되게 싼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그 에드워드 하나 그리고 둘에서 영화가 세 번의 삶을 살게 네. 해준다는 거 하잖아요. 삶을 더 사는데 15,000원이면 영화적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예전에 비디오를 많이 빌려봤잖아요. 비디오 샵에서. 근데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그 빌려보는 비디오 샵에서 이제 빌려보는 비디오의 그 이 뭐지 한 달 사용료가 한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심프로를 그러니까 심프로 3,500원, 5,000원 이거를 뭐 하루에 하나씩 계속 보니까 되게 사장님들이 반겨하는 왔어 하고 반겨주는 그런 손님이신 거죠. 거의 20만 원 가까이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때 비교하면 지금
20만이 안 되죠. 다 구독을 해도.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 예전보다 더 그렇게 따지면은 적게 쓰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음. 그렇더라고요. 비디오로 20만 원 쓰는 사람이 흔치 않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빌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습관적으로 이제 집에 갈 때마다 뭐 한 그치. 심프로 2개, 뭐 3개 이렇게 어. 빌려가니까 좀- 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정진해야 될 것 같은 예, 열심히 정진해야겠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은 들고 20만 원씩은 들이박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럼 이제 아까 그 이제 연락을 주고 자주 주고받으시는 감독님들 중에서 뭐 감독님까지 포함해서 요즘에 진짜 뭐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아. 분도 계신가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어. 진짜 그렇지 그 않구나. 어떤 옵션에 없는 것 같아요. 딱 어느 순간 이게 그러니까 뭐 힘들든 안 힘들든 이거를 좀 타게 나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냥 농담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농담으로 이제 영화 많이 안 하면 그냥 뭐 붕어빵 구워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시는데 진짜 그거는 너무 농담이고 다 아예 다른 길을 네. 다리를 끊고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까지 연락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쨌든 다 이제 데뷔도 하신 분들이고 네. 또 현직 감독님이시니까 또 그러신 네. 네. 데뷔를 했는데 음. 뭐라도 해야 이런 마음도 사실 없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나는 감독님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신 답이 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뭐 해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 업계에 이제 오랫동안 계셔온 분의 입장에서 이건 좀 뭔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진짜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고 있으신가요? 되게 저한테 방금 되게 도와줘라는 눈빛을 보내셔서 그 오래된 입장 그러면 그게 아닌데라는 눈빛을 저한테 너무 강렬하게 보내셨는데 이거는 뭐 너무- 예. 뭐 현장형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긴 시간 또 영화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만 그래도 좀 진짜 이것만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직 초년생의 마음으로 나 한번 초년생의 말씀하세요. 마음으로라도 초년생의 마음으로. 현장에서요? 아니면 뭐 그냥 전반적으로 일단은 근데 좀 지금 많이 바뀌어오는 추세긴 하는데 그 현장에서의 어떤 막 그런 뭐 폭언이나 막 이런 아, 것들은 이제 너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 안전하게 다들 네. 영화를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계속 좀 어떤 영화를 만들 때 저는 남매여러밤 찍을 때도 고민했던 게 영화가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이 영화를 찍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 또 하나를 사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안 제가 화전민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 불태워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황폐하게. 근데 영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찍고 나서 다 네. 그 철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뭔가 그런 어떤 휘발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기록할 때 되게 어떤 좀 한 포인트라도 유의미한 어떤 거, 막 새로운 것. 어떤 거를 좀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다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되게 아까 초년생의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초년생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얘기가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거미집 김주현 감독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주변에서 이걸 뭔가 하려고 하면 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 아닌 것 같은데를 하고 싶어하는 게 자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유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투자사 뭐 시스템을 뭐 네. 제가 너무 대의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다수가 그냥 뭐 이 영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는 것보다 어떤 소수라도 네.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을 때 만들어졌을 때 다수가 이 영화의 어떤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함보다는 그런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이제 내년 준비하고 계신 그 두 번째 장편을 네. 준비하시면서 그 최근에 이제 작업실을 네.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남매 여름밤 때는 따로 이제 개인 작업실은 없으셨던 건가요? 남의 여름밤 때는 거의 집에서 이제 그럼 사실 이것도 데뷔의 순간만큼이나
감독님도 약간 그런 로망이 좀 있기도 하잖아요. 내 작업실 뭐 이런 거. 근데 지금도 막 뭐 작업실이기는 네. 한데요. 그 7층이거든요. 그 네. 6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제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뭐 건강한. 엄청 뭐 이렇게 나 성공했어. 뭐 나 이제 다음 이런 게 아니라 네. 또 다시 이제 그 그냥 첫 번째 영화 찍는 거랑 음. 비슷하게 이제 여차여차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 옆에 이제 교회 오. 간판이 있는데 네네. 예수 영광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빨간색 글씨로 6시 되면 네.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적이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을 영화적이다. 하면서 이제 그냥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픈의 아니, 순간. 그 말씀 그래도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분리를 하고 싶다. 생활이랑 그 아, 집에만 그게 있으면은 음, 이게 계속 그 아까 얘기했던 네. 그 30분 이상 대화가 힘들어지니까 일단 좀 음.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음. 있어서 그리고 또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뭔가 해야 된다. 막 그러니까, 뭔가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만약에 8시까지 글을 썼더라도 내가 조금 쉬면 한 새벽까지 더 할 수 있을 것 음.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작업실을 이제 딱 그냥 오늘 여기까지 끝 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고양이는 그 시간 동안은 헤어져 있는. 네, 고양이는 원래 아유, 계속 어떡해. 붙어 있다가 지금은 근데 주로 낮에 자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잘 때 이렇게 지금은 기지개 켜면서 나와요. 네. 그냥 뭐 주무실 때 이렇게 비워드리고 네. 자유롭게 있으시라고. 지금 이제 배영도 안 나오고 그럼 그 두 번째 작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약간 진척이 된 건가요? 시나리오 한 2곡까지 썼고 아. 근데 이제 조금 어쨌든 더 이제 수정을 하고 있는 단계고 여름에 이제 영화를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내년 여름에. 네. 데뷔 작과 비교하면 좀 어떻게 다를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그 남매 여름밤 찍으면서 해소가 됐던 지점이 있으니까 음. 그거랑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음. 또 제 나름으로는 도전을 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슬며시 얘기를 아. 해주신다면 슬그머니. 첫사랑 이야기인데 어. 그 섬에서 남매처럼 지내던 그 두 고등학생이 네. 어떤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되면서 성적인 욕망이 이제 그 서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은 되게 좀 몰락하고 있고 좀 폐쇄적이고 이런 곳에서 내가 이 사람을 얘를 이렇게 네. 좋아하다니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오.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 계속 물어봐도 되나 안 되나 너무 눈치를 봤나 봐요. 두 분 다 딱 너무 정확하게 딱 조용해져가지고 제가 물어봐도 되나 안 되나 하면서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감독님이 다른 지점에서. 그려내는 2차 성징이 어떨까? 전혀 다른 얘기가 또 확실히 나. 그러니까 세대로 보면 어쨌건 남매 여름밤에 등장한 그 남매는 뭐 친남매기도 하지만 어. 뭔가 어쨌건 좀 미성숙한 느낌이 있는데 뭔가 거기서 이제는 이제 다음 그 다음 단계의 모습인 것 같아서 스텝업을 하는. 진짜 궁금하네요. 근데 그 워낙 가족 이야기를 좋아하기도 네. 하고 재밌어해서 뭐 가족 서사가 있기도 하는데 그 뭔가 그 첫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그게 너무 팬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첫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되게 오랜만에 자, 들어서 물어보세요, 간질간질한. 물어보세요. 아니 그거는 너무 제가 무슨 뭐 교생이실 때 온 분도 아니고 선생님 이거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서 그 단어 자체가 너무 되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약간 간질간질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또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기대가 돼요. 네. 여름 혹시 그 어떤 공간이라든가 배경이 어떤 식으로 잡혀 있을지도 1000명 정도 되는 그냥 제 머릿속에는 인구 1000명 정도 되는 이제 주민들이 그 섬에 서해 쪽이나 남해 쪽이었으면 좋겠다. 동해의 어떤 그런 막 해수욕장 느낌보다 기암절벽도 있고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뭐 로켓 찾아주실 거예요? 그건 아닌데 상상을 하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네, 얘기하면 혹시 되게 상상을 하고 사무실에- 있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도 서울 사람이어서 제가 지방 사람이 아니에요. 잘 하긴 뭐 모릅니다 그런 거. 처음이면 뭐 남해 아니면 그리고 서해 버스도 막 뭐 진짜 뭐 한 40분 50분에 네. 한 대씩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런 그리고 막 주민들끼리 뭐 마을이 이제
윗마을 아랫마을 네. 이렇게 나뉜다 치면 이 사람들끼리 되게 다 알고 알고 지내는 있는. 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버스 기사님도 네. 뭐 너 지금 타면 지각이야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도 2층 집인가요? 아 이번에는 단층 집인데 아, 그 창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집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남자의 네. 방이랑 여자의 방이랑 창문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약간 볼게요. 돌 막 던지면서 막 그런 죄송합니다. 옆에 첫사랑이 너무 간질간질한 것만 생각을 그렇게 형 해가지고 막 너 숙제했어 막 하고 물어보는 그런 약간 그런 풍경들 있잖아.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네요. 데뷔작 때 의지했던 촬영 감독님과 또 네. 같이. 작업실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이제 공통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건 이제 뭐 감독님처럼 영화과 출신이건 아니건 간에 지금도 여전히 이제 영화인을 꿈꾸는 이른바 뭐 내가 뭐 감독이든 뭐 영화 기자건 어쨌건 저 영화계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영화계가 당신이 와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곳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근데 네. 저는 영화가 너무 막 그 학교 다닐 때도 뭐 영화 하지 마 선배들이 막 네. 영화 힘들어 다 뭐 경험도 안 해봤는데 그런 얘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너무 좋거든요. 영화라는 세계가 너무 좋고 뭐 좀 물론 그렇죠. 어떤 곡절이 있을 수도 네.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떤 작품별로 제가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가 느껴지거든요. 이거 할 때 이런 걸 고쳤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영화를 빨리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제 제가 남우여름밤 찍고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좀 내가 영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이러다가 딱 남우여름밤 찍고 났을 때 이제 영화의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이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을 때 가장 좋구나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이제 점조직처럼 활동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거고 막 그 배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그 환대받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그 장편 데뷔 전에 현장 경험도 하셨으니까 사실 그때는 또 표준 근로 계약서라는 게 없던 때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게 또 자리가 잡히기도 해서 네. 지금 막 예전처럼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른바 뭐 착취에 가까운 그런 노동을 하게 되는 일은 또 잘 없죠. 이제는 아예 없죠. 뭐. 예. 지금은 뭐 임금도 이제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해서 진짜 작품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면은 그런 좀 임금 급여 같은 거는 좀 걱정을 확실히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은 게 예전에보다 요즘에는 이제 영화 얘기를 하면 보통 밥차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러니까 모든 감독님들이 현장 얘기할 때 이제 밥차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보면 뭔가 환경이 진짜 예전에 어떤 영화인들이 생각하던 것과 또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게 그런 게 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밥차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비하인드 같은 거 얘기하실 때 되게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예전엔 그 밥차 가지고도 그 은근히 차별이 있었죠. 누구는 밥차를 이용하고 누구는 그냥 햄버거 먹고 뭐 이런 일도 사실은 그런 너무 얘기들도 있다 비일비재했고.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의 이제 조합원이시잖아요. 뭐 좀 그 뭐 혜택이라던가 뭐 이런 것 등등 괜찮으신가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소속감 관련해서 사람들이랑 있기 어쨌든 때문에. 고충을 많이 나누기도 그러네요. 하고 좀 지지를 받는 어떤 연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고 뭐 감독조합에서 워낙 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뭐 진짜 법률 자문부터 해서 그렇죠. 많이 이제 저작권 문제도 네, 그렇고.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좀 어쨌든 같이 형성이 돼 있으면 목소리를 낼 때도 네. 그렇고 이게 의견을 모아서 좀 변화를 일으키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회비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는 없나요? 뭐. 아직까지 회비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오. 회비는 근데 이제 그 메가박스 카드를 주잖아요. 그쵸. 메가박스 카드 네, 영화를 한 볼 달에 수- 한 네. 8편인가 네, 볼 수 그죠, 그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좀 메리트 중에 하나고 그 회비는 그냥 달마다 빠져나와서 얼마씩 빠져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나가고 있으신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통장을 만들고 그대로 이거 나중에 일시불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합에 대한 또 이런 얘기까지. 뭐 이제 또 이제 뭐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좀 질문을 드리면 그래도 저는 이제 감독님이 이제 첫 번째 독립장편 그 만드시고 다음 작품을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게 뭐랄까 어떤 주기에 맞게 딱 제대로 착수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독립장편 한 편으로 주목받은 뒤에 그 두 번째 작품 만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작품이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미 뭐 이곳까지 나온 상태면 뭐 잘 진행될 것 같아서 내년 여름 계획까지 네. 잡혀 있으시니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조바심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두 번째 작품까지의 기간이 워낙 길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밖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데뷔를 하기 전에는 왜 두 번째 오래 걸리지? 이런 생각 플러스 또 이제 뭐 미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올림픽 감독이 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올림픽 감독이 이미 올림픽 내년 찍어도 올림픽 감독인데 그렇게 됐네요. 감독이 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시간이 되게 정신없이 지나갔거든요. 맞아요. 되게 빨리 지나갔고 그리고 아무래도 첫 번째 영화를 찍을 때 다들 이제 어떤 절박함이라던가 그 여기에 다 헌신을 하기 때문에 다음 영화 차기작 계획은 거의 다 차치하고 이것만 집중을 해서 맞아. 찍으니까 그게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뭐 회복도 해야 되고 막 이제 차기작 고민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텀이 생기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사실은 그 조바심도 엄청 컸고 지금도 확실히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어떤 뭐 관심과 기억에서 잊혀질까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좀 어떤 감을 뭐 이렇게 계속 좀 유지하고 싶은 좀 느낌이 이렇게 가져가고 싶다 이런 거 플러스 좀 내가 좀 방만하게 지냈나 약간 이런 생각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지난 시간을 보면은 분명 나는 바쁜데 응.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 있는 거죠. 응. 예. 괜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응.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게 또 그렇게 쉽게 착착착 되지가 않으니까 항상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다음 이제 이 다음 거를 할 때는 좀 더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좀 쌓여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이번에도 하고 이제 또 다시 찾아내야 되는 근데 또 이제 관심 있는 소재들이나 뭐 이런 건 많은데 아주 막 이만큼 뭐 좀 이거 끝내고 뭐 이거 좀 진행을 해야지 이런 건 없고 근데 OTT를 같이 준비하고 있기는 해요. 오. 같이 시리즈인가요? 예. 근데 완전 그 소재나 장르가 다른 이야기예요. 궁금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 참아보겠습니다. 네, 뭐 또 혹시 더 저는 뭐 하나 질문 더 드리자면 이제 감독님께서는 뭐 이제 창작 활동 외에도 GV 활동도 하시고 또 에세이 같은 것도 쓰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뭔가 감독님이 좋은 영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랄까요?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뭐 따로 근데 하고 제가 싶은 말씀 있으시면 원래 그러니까 진짜 좀 민망한 게 뭐냐면 그 영화 찍고 나서도 네. 그 개봉하기 전에 제가 얼굴을 안 알리고 싶다 그랬어요. 너무 늦었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랬었는데 이제 GV 요청이 들어오면 좀 거절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맞아요. 어떤 이 어려움도 알고 네. 막 만약에 이 영화가 좋다 그러면 이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막 뭐 그런 것들 복합적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GV를 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이렇게 나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스스로 좀
막 할 때도 그냥 나나 잘해야지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도움이라도 됐으면 다행이다. 근데 진짜 좀 어차피 다음 거 해야 되니까 네. 좀 그만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음. 좀 안 하고 있기도 하고 좀 그래요. 좀 뭔가 좀 그 변영주 감독님은 이제 자기가 하는 그런 GV가 뭐 매진되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도우려는 마음과 뭔가 진짜 좋은 영화를 소개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뭔가 보여서 감독님들이 사실 아마 비정성 씨 4K 개봉하면 그때 또 이렇게 요청이 가지 않을까. 그럴라나요? 또 근데 사실 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고 싶잖아요. 흔쾌히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게 또 뜻깊은 또 경험이기도 하니까. 예. 근데 좀 민망하기도 한 게 그 에드워드 양 감독이 마스터 클래스 할 때는 내가 뭐라고 약간 이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가 감히 내가 네, 그런 게 그런 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너무 이제 인터뷰에서 네. 에드워드 양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건데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긴 시간 되게 좀 재밌게 진행이 잘 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되게 오랜만에 좀 그런 기억 좀 꺼내 보시는 거죠. 뭐 네. 데뷔 전 이런 거. 그래서 뭐 오늘 뭐 이렇게 얘기 나누시면서 또 새삼 또 떠오른 뭐 또 다른 기억 같은 것도 있으신가? 뭐 이렇게 좀 궁금하네요. 남매 여름밤도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갈무리하는 진짜 느낌이고 그리고 영화 제가 막 뭐 연극영화과에 들어간 것부터 해서 이제 짚어볼 수 있는 게 되게 진짜 좀 저도 막 새록새록한 것 같아요. 그 친구랑 7년을 같이 살았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영화를 하거든요. 얼마 전 결혼식 갔을 때 이제 막 아, 그 친구. 떠오르던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딱 정리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울었어가지고 거기서 아, 7년을 함께한 친구. 프란시스 하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진짜 밑바닥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네, 바로 영화로 이어지는 게 또 이 갈무리하다가 바로 영화로 또 이어지는 게 역시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 감독 윤다미 감독님과 그 데뷔 이야기를 포함해서 요즘 또 어떻게 다음 작품 준비하고 계신지도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